마포구가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 적용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섭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난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습니다. 마포구가 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인쇄산업 육성을 위해 박차를 가합니다. 마포구가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11개 동아리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마포구가 제25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전 그림 그리기, 글짓기 공모전 상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마포구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을 지원하는 2020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합니다. 마포구가 통행 불편 전주 전수조사를 통한 전봇대 이설을 추진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이 청소년 교육센터의 여름학기 개강을 앞두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포구가 진행하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 기간이 연기됐습니다. 지난 4일 마포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0일 시작된 순차 등교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학생 595만 명이 등교하게 됐는데요. 격주제, 격일제 등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직장인 대부분은 정상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대중교통 등으로 촘촘히 연결된 수도권의 집단 감염을 막지 못하면 방역을 실행하면서 일상생활도 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감염원을 모르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거의 1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텐데요. 조용한 전파자로 불리는 무증상 감염자가 우리 주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의 당부대로 전파 위험이 높은 밀집 지역 방문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사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을 철저히 지켜 집단 감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음하는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불편해도 방역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한 주의 주요 소식들과 함께 마포TV 주간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마포구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적용으로 지역 내 사업자들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인데요. 개정된 지방세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의 산출기초가 되는 종업원의 급여 총액 범위에서 육아휴직자의 급여는 제외됨으로써 해당 사업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주민세를 매달 납부해야 하는 과세 대상이 월 평균 급여액 1억 3,500만 원 이상 사업자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 사업자로 변경되며 신고 납부 대상 사업자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마포구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지역 내 영세 사업자에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주민세 등 납부와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세무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226개 지자체가 참여했는데요. 이렇게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는 건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입니다. 6월 5일 제25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국회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이 진행됐습니다. 200개가 넘는 지자체들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는 것은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입니다. 이날 열린 선포식에서는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상황이라는 내용의 선언문이 공개됐습니다. 기초단체장들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이유에 대해 기후위기와 재난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주체는 지방정부라며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선언문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정부와 국회도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지역을 선정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포구가 선정돼 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인쇄산업 육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정된 복합지원센터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공인 지원시설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마포구를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지역으로 선정하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함께 국비를 지원합니다. 복합지원센터에는 소공인 제품 개발과 스마트 기술 도입에 필요한 첨단 장비, 우수제품 전시 체험 판매장, 교육 협업 공간, 온라인 마케팅 지원 스튜디오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공인 지원 시설이 구축됩니다. 지원받는 복합지원센터를 통해 소공인의 제품 기획, 공동 생산, 판로 개척,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마포구는 소공인 입주 공간, 공용 장비, 체험 공방, 편의시설 등을 구비하고 디자인 출판 진흥지구, 홍대 디자인 밸리 등 문화 콘텐츠와 융합된 인쇄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마포구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모집을 통해 11개 동아리가 활동비를 지원받게 됐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활력을 갖길 바랍니다. 청년 동아리 활동비 지원은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마포구 소재 직장 및 학교에 다니고 있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난달 모집 기간 중 총 28개 동아리가 접수를 했으며 마포구는 1차 서면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이 중 11개 동아리를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동아리들은 앞으로 영상 제작, 음악 밴드, 댄스, 요리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들은 협약식을 체결하고 오는 11월까지 월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진행하며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연말에는 각 동아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의 활동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성과 보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포구가 공기청정 숲 마포 가꾸기라는 주제로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공모전을 진행했는데요. 지난 5일 제25회 환경의 날을 맞아 이에 대한 상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그림 159점과 글 33편이 접수됐는데요. 수여식에는 최우수 수상자 5명과 학부모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마포구 소재 초중학교 학생 및 동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25회 환경의 날 기념 환경보전 그림 그리기 글짓기 공모전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6월 5일 제25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전 그림 그리기 글짓기 공모전의 상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공기청정 숲 마포 가꾸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그림 그리기 분야 54명, 글짓기 분야 16명으로 총 70명의 학생들이 수상했으며 이날 상장 수여식에는 최우수 수상자 5명이 참석했습니다. 아프리카 격언 중에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환경을 가꾸어 나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마포구는 5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청정마포 조성을 위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에너지 비용 걱정으로 여름이나 겨울에 더욱 어렵게 생활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2020 에너지 바우처 사업인데요. 이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마포구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2020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의 일부를 저소득층에 직접 보조하기 위해 제공하는 쿠폰으로 에너지 이용권과 같은 개념입니다. 바우처는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방식과 겨울철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그리고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겨울철 바우처가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그리고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올해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전봇대가 설치된 지 30년에서 5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포구에서는 도로 한복판에 전봇대가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는데요.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마포구가 전봇대 이설을 추진합니다. 마포구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통행불편전주 전수조사를 통한 전봇대 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지난해 5월에서 9월 지역 내 통행불편 전봇대 총 13,598개에 대한 전수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68개의 전봇대를 통행불편 전주 이설 대상으로 선정하고 올해 최대 43개의 통행불편 전주에 대한 이설을 결정했습니다. 8개의 통행불편 전주는 이미 이설이 완료돼 이를 포함해 총 51개의 통행불편 전주를 이설합니다. 앞으로 이설 조치가 진행될 43개의 전주 중 우선적으로 이설 가능한 17개에 대해서는 오는 9월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청소년 교육센터의 여름학기 개강은 16일입니다. 개강 연기로 지쳐있던 청소년과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포중앙도서관은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개강 후 이용자들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마포구는 마포중앙도서관 청소년 교육센터의 여름학기 개강을 앞두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등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포구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도서관 전 강의실과 복도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생활방역 실천을 위해 강의실별 정원을 줄이고 강의실 좌석마다 가림판을 부착했습니다. 이번 여름학기에 마포중앙도서관 청소년 교육센터에서는 음악, 액팅, 감성, 인문, 스팀, 4차 산업 콘텐츠의 6개 분야, 12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추가 접수 중으로 13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 마감되며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각급 학교의 등교가 연기되는 등 학사 일정이 불안정해지면서 지역 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지원하는 교복 지원 신청 기간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2018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의 학생들에게 동하복과 생활복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지역 내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 원으로 구매 영수증에 의거해 실제 소요된 교복 구입 비용을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올해 교복 지원 대상은 3월 2일 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학교 입학생입니다. 지원 신청 기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당초 5월 한 달에서 6월 15일에서 7월 15일 기간으로 변경됐습니다. 마포구 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소속 학교에 교복 구입비 신청서와 마포구 지역 내에서 구입한 교복 구입 영수증을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마포구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의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오는 12월 15일까지 마포구 누리집 소통 참여 통합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4일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마포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영역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보고회에는 구청 관계자와 외부 관계자 등 여러 명이 참석했습니다. 4일 열린 마포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보고회는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마포구청 주요 관계자들과 외부 관계자 등 약 15명이 참석했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보고회에서는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및 마포복지재단 운영 방안 보고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마지막으로 보고회는 마무리됐습니다. 마포구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전해드리는 마포톡톡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6월 예정됐던 마포아트센터의 공연들이 연기됐습니다. 연극 밤이면 나는 우주로 간다의 일정은 7월 3일부터 18일까지로 변경됐습니다. 추후 마포아트센터 운영 및 기획 공연에 대한 안내사항은 마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포톡톡이었습니다. 마포TV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실버 헬스케어 어르신 낙상 방지 운동입니다. 어르신들의 기초 체력을 향상하고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운동 요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실버 헬스케어 어르신 낙상 방지 운동 영상은 마포구청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